자, 이번에는 java.lang과 관련된 패키지들로 래퍼 클래스들을 살짝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클래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는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하고 런타임 클래스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스트링 클래스, 우리가 흔히 계속 쓰면서도 이것의 실제 용법을 알지 못했던 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것은 API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API에서 java.lang이라는 패키지를 열어보시게 되면요. java.lang 패키지. 자, lang 패키지에는 우선 인터페이스들이 뭐 이러한 것들 등등등 있는데요. 뭐 여기에 뭐 특이할 만한 것은 러너블이라는 거, 이거 스레드 배울 때 한번 보셨죠? 그래서 러너블이라는 거 하나 있고, 다음에 여기 래퍼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래퍼 클래스라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형을 객체화시킨 것이 래퍼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불리언이라는 래퍼 클래스가 있는데, 불리언의 필드 서머리로는 false, true,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한 이러한 필드 서머리가 있고요. 다음에 생성자는 불리언 값을 매개변수로 가지는 것이랑, 다음에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당연히 문자열도 뭐 true 내지는 false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문자열로 가지는 이러한 생성자 있고요. 다음에 메소드로는 불리언 값을 불리언 자료형으로 바꾸는, 첫 글자가 대문자냐 소문자에 따라서 클래스인지 자료형인지 구분이 되죠. 그래서 불리언 속에도 불리언 값을 이렇게 자료형으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러한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불리언 클래스로 요것들을 다시 변환시켜주는 value of라는 메소드도 있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몇 번째죠? 14번째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java.lang에 있는 거는 굳이 임포트 할 필요가 없죠. 임포트 생략이라고 있었어요. 다음에 main이라는 메소드 속에서 boolean 불리언이라는 요 클래스 하나 만들고요. bool이라고 만들까요? 하셔서 new boolean 하셔서 객체를 만드실 때요. 객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래퍼 클래스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불리언이 보이니까 불리언을 가지고 설명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래퍼 클래스들도 전부 다 이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아까 불리언 값으로 false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도 있었다고 했었죠. 다음에 불리언 이게 1이라고 할까요? 이거 2라는 것은 new 불리언 true 이러한 식으로 생성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더는 불리언 불3는 불리언 점 뭐 false 뭐 이렇게 필드를 가지고 생성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번째 생성자 쓰려고 했는데 실수했군요. 자, 이러한 식으로 생성을 시키셔도 관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는 불리언의 값을 나타낼 수 있는 불포는 어, boolean 불리언점 value of value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뭐 false라든지 아니면 뭐 true라든지 boolean bol 불5는 boolean 점 value of 스트링으로 처리하는 뭐 이러한 식으로 관리가 가능한 이제 형태로 객체를 1, 2, 3, 4, 5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께서 불리언 값을 뽑아낼 때 불리언 밸류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불2의 값이 뭐냐? 불2는 불2점 불리언 밸류 이러한 식으로 출력을 시켜보시면 값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객체화시켜서 자료형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불리언이라는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불리언이라는 래퍼 클래스가 있으니까 알아두셔라 라는 뜻이고요. 나머지 이제 7가지 자료형 더 남았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볼까요? 바이트라는 이 클래스를 보면 맥스 밸류, 미니멈 밸류 요건 한번 언급해 볼 법한데요. 최대값, 최소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바이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28. 바이트의 최대값은요? 플러스 127.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걸 관리하는 멤버가 미니멈 밸류, 맥시멈 밸류입니다. 아까 불리언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가 없이 트루 폴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자료형들은 전부 다 최대 최소 값이 있습니다. 그때 맥시멈 밸류와 미니멈 밸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은 적어보자고요. 그래서 바이트 점 맥스 미니멈 언더바 밸류에서부터 어디까지 바이트의 맥시멈 언더바 밸류까지
요거를 한번 그냥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결과값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우리가 알고 있던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바이트라는 래퍼 클래스의 필드 서머리를 통하면 알 수 있다. 바이트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생성자는 아까 불리언처럼 자기 자신의 자료형으로 생성시키는 거, 다음에 스트링으로 생성시키는 거 두 가지가 있고요. 바이트 밸류 하시게 되면 바이트 값을 얻어내는 거. 뭐 기타는 뭐 크게 관계없는 거고요. 밸류 오버 하면 다시 또 그 자료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다음에 캐릭터라는 이쪽 그 래퍼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캐릭터 형태도 뭐 자료형이 좀 많긴 많지만요. 이거는 문자에 대한 자료형들이기 때문에 뭐 알아두시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맥시멈 언더바 밸류, 미니멈 언더바 밸류 뭐 이러한 값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위에 문자 일반 문자에 대한 그러한 그 필드 값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필드 서머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이게 문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자 열로는 생성할 수가 없고요. 캐릭터 문자로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밸류로 캐릭터 값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가 아까 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딴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메소드에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이 객체를 생성시킨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생성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스태틱 메소드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는데 이쪽에서 클래스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는 메소드는 포네임입니다. 이 포네임의 특징은 현재 요 폴더나 현재 클래스 패스상에 요 뒤에 있는 이름의 클래스가 존재하는지를 찾아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클래스를 찾으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가 발생되고 타입을 찾지 못하게 되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메소드는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 없고요. 클래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포네임이라는 메소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특정 객체를 찾았을 때 걔를 인스턴스화 시키는 인스턴스라는 인스턴스라는 메소드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여기에서는 현재로서는 포네임이라는 메소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한번 이름값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현재 여기에는 14번까지의 자바 파일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뭐 12번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클래스 CL은 클래스.포네임 하셔서 exam 언더바 12번 요 클래스가 있느냐 확장자명 점 클래스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느냐 요걸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찾아내시게 되면 클래스라는 클래스로 값을 리턴시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찍어 보시면 되겠죠. 에러 나는 이유는 못 찾았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왜 예외 처리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캐치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 나중에 데이터베이스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찾을 수 없다.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해두시고요.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CL이라는 걸 만약에 찾았다라면 system.out.println cl. 뭐를 해볼까요? cl.get modifiers 모디파이어가 접근자죠. 접근자를 출력시켜볼까요? 아니면 메소드스를 한번 출력시켜 볼까요? 어떠한 메소드들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도 관계없습니다. 자, 하셔서 출력을 시켜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뜰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메소드에 대한 객체 값들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사실 메소드스라는 객체를 뽑아내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다 출력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일문 같은 것을 돌리셔갖고 출력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뭐 여하튼 여기에서는 객체 타입의 이름 값으로만 출력이 되네요. 그래서 CL이라는 것을 찾았다. 만약에 못 찾았다라면 찾을 수 없다라고 떴을 겁니다. 그러면 15번 한번 찾아볼까요? 15번은 지금 우리가 만들지 않았죠. 지금 현재 14번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15번을 한번 찾겠다라는 식으로 해보면 찾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클래스에서는 포네임이라는 요 메소드 JDBC에서 활용하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클래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밑에 클래스 로더 컴파일러 뭐 다 필요 없고요. 더블이라는 클래스 이것도 래퍼 클래스입니다. 맥시멈, 미니멈 요 값 출력할 수 있고요. NAN은 not a number 여기 약자 있죠. not a number의 뜻으로 써요. 수가 아닌 거. 그러한 것을 나타낼 때 여기에 NAN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고요. 자, 역시 더블도 더블 밸류라고 해서 더블 밸류값 얻어낼 수 있고 is NAN 이건 뭐냐면 이것이 수가 아니냐 나더는 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value of라는 거 역시 똑같이 존재하고 있네요. 헥사 스트링은 16진수죠. 그래서 16진수 스트링으로 헥사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메소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메소드들 조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인원 배열 건너뛰고 플로트입니다. 자, 플로트도 역시 맥시멈 언더바 밸류, 미니멈 언더바 밸류. 뭐 여기에 나더 넘버 역시 있고요. 다음에 포지티브 인피니티, 다음에 네거티브 인피니티, 다음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당연히 실수니까요. 자, 그리고 플로트 밸류도 역시 플로트 값을 리턴 시켜주는 거고요. is, nan, 헥사 스트링 다 있고요. 다음에 value of 이러한 것들도 다 있네요. 다음 인티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들은 크게 뭐 한 가지만 제대로 살펴보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메소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롱도 역시 마찬가지. 그냥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매스라는 클래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실 법한데요. 매스라는 클래스는 전부 다 스태틱 메소드하고 스태틱 필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매스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수이죠. 다음에 파이값. 더블로 파이 값이니까 이거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하면 될까요? 당연하겠죠. 파이 값 한번 출력해 볼까요? system.out.println 파이는 mass. 스태틱이니까 mass.py 하시게 되면 결과값 찍을 수 있겠네요. 파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3.141592 뭐 등등등 되겠죠?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3.141592 뭐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길게 돼 있네요. 다 외울까요? 자, 다음에 매스에 보시면 ABS는 절대치죠. ABS, Abstract의 약자인가요? Absolute의 약자겠죠. 그래서 절대치를 나타내는 거고, A cosine, A sine, A tangent 이거 전부 다 수학에 관련된 건데 저도 수학하고 좀 거리가 멀어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수학에 관계된 기호들입니다. 다음에 CIL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는 그 뭐지 올림입니다. 올림. 그 반올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반올림은 여기에 또 기호로 라운드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반올림 말고 그냥 올림은 CI에 다음 버림이 있거든요. 그럼 플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CIL 다음에 플루어 다음에 라운드 어디 갔죠? 라운드 그죠? 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 값을 하나만 정해놓을까요? 플로트 값으로 합시다. 플로트 f는 얼마로 할까요? 3.5 3.5 좋군요. 3.5f라고 해서 설정을 해놓고요. 얘를 우선 system.out.println 하셔서 f점이래 math.cil 하셔서 올림 하셔서 f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올리니까. 다음에 system.out.println math.round roundf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반올림. 다음에 system.out.println math. 버림 플루어 하셔서 f 각각 어떤 값이 나타날까요? 무조건 올리는 거는 얘는 4가 될 거고요. 다음 얘는 반올림이니까 3.5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4가 될 거고요. 얘는 버림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3이 되겠죠? 그래서 4, 4, 3 결과값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4, 4, 3 뭐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3.4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조건 올림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얘는 반 올림이니까 반이 아직 안 됐죠. 그럼 3이 될 거고요. 얘는 무조건 버림이니까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테스트해 보시게 되면 4, 3,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테스트해 보시면 4, 3, 3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운드일 때만 결과치가 정수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플로트일 때는 인티저 정수로 되돌아오고요. 더블일 때는 롱 정수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뭐 여하튼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거고 맥스는 무슨 뜻일까요? 맥스는 두 숫자 중에 큰 숫자를 리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미니멈은 작은 숫자 리턴 시켜주는 거. POW는 뭘까요? POW는 앞에 거에 뒤에 거 승입니다. 2의 3승 할 때 앞에 거 2 적고 뒤에 3 적으면 2의 3승이 계산되겠죠?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POW 이거 가끔 이제 누승 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ln 하셔서 mass. 하셔서 승 구하니까 POW 2의 3승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2의 3승 이거 얼마 나올까요? 8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8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2의 3승이 8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랜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난수 구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앞에서도 난수 한번 구해보셨죠? 그래서 0에서부터 less than 1.0 다시 말하면 0에서부터 1.0이 안 되는 0에서 1 사이의 난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수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mass.random 사용해 보시면 자, 여기에서 system.out.println mass.random 자, mass.random 해보시면 뭐 1에서 0에서 1 사이의 숫자 중에서 아무런 난수나 발생하게 되니까 해보시면 0.2 뭐 이러한 난수 발생했고 다시 실행시켜보면 0.82 뭐 이러한 숫자 발생했고 다시 실행해보면 0.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렇더라면 여기에 난수 발생된 거를 우리가 0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기 11 하시게 되면 1은 절대 안 나오니까 11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을 뭘로 변환시키면 인티저로 형변환시키면 0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시면 10 나왔죠. 해보면 7 나왔죠. 3 나왔죠. 제일 밑에 숫자입니다. 4, 10, 3, 뭐 7, 8,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6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난수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R, int 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다음에 SQRT는 루트 씌운 겁니다. 그래서 SQRT 4 하면 얼마입니까? 4에 루트 씌우면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계산되는 거 등등 매스라는 클래스도 알아둘 법합니다. 자바.랭에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조금 특이한 클래스 있네요. 런타임 클래스. 런타임 클래스는 프로세서를 가동시키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생성자는 없는데요. 이렇게 생성자 없는 것들은 스태틱 메소드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랬죠. 아래쪽에 보시면 getRuntime이라는 스태틱 메소드 딱 하나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시키고 여기에서 기억하실 메소드는 프로세서를 발생시키는 exec라는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자바에서 익스플로러 한 개를 띄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5번 예제 만들어 볼까요? exam 언더바 15번 예제를 만들고요. 역시 랭 쪽이니까 임포트를 시킬 필요는 없을 거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하셔서 여기서 런타임 클래스 일단 런타임 클래스 사용할 때 예외 발생하니까 exception 좀 처리해 놓고요. 자 런타임 클래스 객체 만듭니다. runtime rt는 new runtime이 안 되죠. runtime.getRuntime 하셔서 런타임 객체를 만든 다음에 pr로 css 프로세스의 객체 pr로라고 해서 rt.exec 하셔서 여기에 특정한 문자열을 주시게 되면 프로세스의 객체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프로세스 만들어 볼까요? 익스플로러 한번 띄워볼까요? explrer.exe explorer.exe 그냥 익스플로러만 띄우면 답답하실 테니까 다음 사이트 연결할까요? 프리렉 사이트 연결할까요? http://prereq.co.kr 뭐 이러한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띄워보시면 될 거고요. 나중에 필요 없으시면 이 pr로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면 될까요? pr로.destroy 하시게 되면 프로세서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뜨자마자 끝내버리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레드하고 적절하게 병행하셔갖고 요거를 처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밑에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프리렉이 이렇게 떠있네요. 일부러 띄웠다고요? 그럼 닫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올리기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프리렉 말고 다음 한번 해볼까요? 다음 밑에 띄운 거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음.net이라고 적어보도록 하죠. 다음.net 요거 한번 띄워봅시다. 실행하시게 되면 다시 깜빡깜빡거리면서 다음 사이트가 이렇게 떠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식으로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런타임이고 런타임은 객체 생성하는 방법하고 exec라는 메소드 사용하는 방법 그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하시겠네요. 자 알아두시고요. 런타임 퍼미션 뭐 이건 아직 모르셔도 좋습니다. 다음 쇼트 클래스는 래퍼 클래스로서 또 미니멈 맥시멈 이런 거 나오죠.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이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나오네요. 밑에까지 뭐 살펴봤을 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시스템 클래스는 다 알고 계시죠? system.out.println 뭐 그런 거 우리 매번 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클래스에 exit도 있고 등등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스트링만 하나 살펴보고 지나갑시다. 자 스트링 클래스에 보시게 되면 스트링도 역시 마찬가지 클래스라고 앞에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스트링은 바이트 배열을 스트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음에 캐릭터 배열을 스트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만 잘 살펴보셔도 되는데 스트링을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메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하나씩 대표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트링에 대해서 캐릭터 a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at이라는 메소드를 보시게 되면 캐릭터에서 문자 하나를 뽑아내는 메소드가 캐릭터 at입니다. 그래서 16번 예제 만들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string str은 new string hello hello java 뭐 요렇게만 글자 찍어 놓고요. 캐릭터 m만 한번 써볼게요. 캐릭터에선 캐릭터 타입으로 데이터를 리턴 시켜주는데 str.캐릭터 문자 딱 한 가지를 리턴 시켜줍니다. 특정 위치 번째 거요. 자바 J가 있는 위치 번째 한번 리턴을 시켜볼까요? 1, 0, 1, 2, 3, 4, 5, 6 6번째 자리네요. 그래서 캐릭터에 6번째 자리의 문자 가지고 와서 한번 출력을 해보십시오. J겠죠 당연히. 그래서 A는 A 해보시면 J가 출력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캐릭터 at은 보세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캐릭터 at은 뭐라고요? 특정 문자 하나를 캐릭터 타입으로 특정 위치 번째의 문자를 캐릭터 타입으로 리턴 시켜주는 거다라는 거고요. 쫙 내려가셔서 다음에 ends with라는 메소드 있죠. ends with는 끝나는 글자가 이걸로 끝났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글자가 지금 보면 A 느낌표로 끝났죠. 아니면 뭐 자바 느낌표 이렇게 끝나도 관계없고요.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boolean 불리언 b는 str. ends with 끝나는 글자가 VA 느낌표로 끝났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확장자 조사할 때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겠죠. 해서 출력해보면 당연히 true겠죠. 왜요?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게 되면 true라고 뜨게 될 거고요. 다음 밑에 보시면 ends with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start with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요. 다음 equals ignore cas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equals는 알고 계시죠? 두 글자가 같냐 그건데 equals ignore case는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 개가 같냐 그러니까 대소문자 상관없이 두 개가 같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불리언 C에다가는 str. equals ignore case 하셔서 hello hello java 느낌표. 자, 이러한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두 개가 원래 자바의 의미로는 같습니까? 틀리죠, 원래는. 왜? 얘가 대문자가 돼야 되고 얘가 대문자가 돼야 되죠. 근데 equals ignore case는 그러한 대소문자 무시해버리고 비교했을 때 같냐? 그거니까 두 개가 같다라고 뜨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 C는 C다. 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역시 같다라는 true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다음 포맷도 뭐 일단은 필요 없고요. getBytes 요거 IO 할 때 중요한데요. getBytes는 바이트 배열로 리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글자들을 바이트 배열로 분할을 시켜갖고 출력을 시켜보면 바이트 배열 뭐 D는 str.getBytes 보통 바이트 배열 이렇게 분할할 때 인코딩 값 많이 적거든요. 보통 영문이니까 ISO 8859 언더바 1 이러한 문자 인코딩을 사용해서 분할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딩에 대해서는 익셉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에서 에러가 난 겁니다.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 그거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외 throw 전가를 시켜버리죠. 자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d.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시면서 system.out.print 라인 하지 말고 그냥 찍자고요. i /탭 하셔 스텝 거리를 두고 D의 i번째를 찍어 봅시다. 자, 이렇게요. 자, 하셔서 각각의 바이트 문자를 출력을 시켜 보시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헬로우 자바 다 나오겠죠. H 대문자니까 72, 101, 뭐 이러한 식으로. 문자로 보고 싶다고요? 캐릭터로 형변환 시키시면 되겠죠. 실행하시면 헬로우 자바 이러한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get 캐릭터는 당연히 캐릭터로 바꾸는데 get 캐릭터를 안 씁니다. 밑에 보시면 to 캐릭터 어레인가 그걸 그 메소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다음 인덱스 어브는 특정 위치 번째, 특정 문자가 있는 위치 번째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문자에 있는 위치 번째가 몇 번째냐 그거 묻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O가 있는 위치 번째가 몇 번째냐 그거 출력시켜 볼 때 system.out.println str.index of O
O라는 이 글자가 있는 위치 번째가 몇 번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O의 위치 뭐 이렇게 할까요?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O의 위치는 4번째입니다. 4번째 만나볼까요? 0번부터 시작한다 했으니까 0, 1, 2, 3, 4 그죠? 4번째 O라는 문자가 존재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Last index of는 뒤에서부터 찾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찾을 때 보통 앞에서부터 찾는 거하고 뒤에서부터 찾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같은 문자가 여러 번 적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도 A 적혀 있고 여기도 A 적혀 있는데 뒤에 있는 A를 찾고 싶다 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검색을 해야지 여기에 딱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서부터 A를 찾으면 여기서 딱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요거 last index of는 뒤에서부터 찾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length는 글자의 길이 값입니다. 지금 글자 길이 값 몇 개입니까? 대략 한 10대 개 되겠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시켜보시게 되면 system.out.println 문자 개수는 str.length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실행해보시면 10대, 11개네요. 딱 맞네요. 다음 밑에 내려가다 보시면 replace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 replace는 바꾸긴 바꾸는 건데요. 바꾼 다음에 스트링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replace 같은 거는 요 밑에 보시면 스트링 버퍼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이렉트로 쓰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스플릿 문자 분할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아까 ends with가 있으면 start with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start with 같은 경우는 시작 문자가 이걸로 시작했느냐 그거 찾는 건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system.out.println 불리언부터 먼저 할까요? boolean 불리언 e는 str이 start with 얘로 시작했느냐 he로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면 hello 자바니까 he로 시작했죠. 그래서 e의 값을 띄워보면 당연히 또 true라는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시면 true 이렇게 뜨겠죠. 다음 밑에 보시면 서브스트링은 서브스트링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서브스트링은 하나짜리도 중요하고 두 개짜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문자열에서 특정 위치 이후의 거를 잘라 쓰겠다. 하나만 적으면 이후에서부터 끝까지 잘라 쓰겠다는 거고 요 두 가지를 적으면 특정 위치에서 특정 위치까지 잘라 쓰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위에 있는 문자열에서 요만큼 잘라서 쓰고 싶다고요. 자바라는 글자만 잘라 쓰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1, 2, 3, 4, 5, 6번째에서부터 7, 8, 9, 10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자르면 자바가 잘리겠죠. 그래서 6에서부터 10까지 잘라서 쓰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 6번째 위치에서부터 10번째 위치까지의 데이터는 str.substring 하셔서 6, 10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6에서 10까지는 자바다 이렇게 뜨게 되겠죠. 왜 6에서 10까지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여기는 6 맞죠? 근데 7, 8, 9까지 잘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커서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6, 7, 8, 9까지 딱 자르면 요까지 딱 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느낌표 앞에까지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10까지 자르는 거다라는 것도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to 캐릭터 어레이 제가 아까 위에서 캐릭터는 get 캐릭터 이렇게 변환 안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캐릭터 배열로 바꾸려면 to 캐릭터 어레이를 to 캐릭터 어레이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to lower case하고 to upper case는 전부 다 소문자로 전부 다 대문자로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to upper case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to upper case system.out.println str.to uppercase 라고 이렇게 변환을 시키게 되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실행해 보시면 hello java 다 바뀌었죠? 자, 이러한 식으로 변경을 시키는 거고요. 다음 뭐 value of는 형변환 시키는 거고 trim 이거 중요한데요. trim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 만약에 문자열에 공백이 엄청나게 있을 때 그러면 공백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넣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띄어쓰기 하다가 글자 적다가 띄어쓰기 해서 이제 끝냈어요. 얘를 이렇게 찍어 보시게 되면 화면상에 뜰 때 어떻게 뜨냐면 다음과 같이 앞에 공백이 이만큼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점 트림. 그냥 문자열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열에다가 바로 점 해갖고 메소드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이거를 뭐 잘라내갖고 string str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문자열에 대고
바로 메소드 쓰셔도 됩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셔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여하튼 문자 아래 다이렉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트림 하셔서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떴죠? 근데 이번에는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앞에 딱 붙어서 공백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림이라는 것은 화이트 캐릭터를 없애주는 겁니다. 화이트 캐릭터라는 것은 1번부터 32번까지 그리고 127번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화이트 캐릭터인데요. 그 화이트 캐릭터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트림입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이라는 클래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밑에 스트링 버퍼도 여러분들 스트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는데, 스트링 버퍼의 특징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의 데이터가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스트링은 대입을 시켜야지만 데이터가 변하는데, 이 스트링 버퍼의 거는 결과형 리턴 값이 스트링 버퍼인 것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어펜드는 값을 추가하는 건데요.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밑에 3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되니까 일단 요것만 봅시다. 예를 들어 갖고 일반 스트링이 하나 있다고 쳐요. str2는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 있을 때 만약에 이 str에다가 str의 글자를 잘라냈어요. str2.substring 해서 뭐 2번째에서 3번째까지 글자를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 1, 2에서 3 C가 딱 잘리겠죠? C가 딱 잘리는데 이걸 이대로 놔두고 다시 이 밑에서 system.out.println str2 이걸 찍으면 이거 결과값이 뭘까요? 요거 결과값 당연히 str2는 abcd죠. str2 자체가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메소드 서브스트링 했다고 해서 str2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실행을 시켜보면 당연히 abcd입니다. 그런데 스트링 버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스트링 버퍼 str3는 new string buffer 해서 abcd 뭐 이렇게 있었을 때 만약에 str3.append 해서 e 해놓고 system.out.println 하셔서 str3를 딱 찍어봤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위에는 abcd에다가 2에서 3번째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나서 다시 str2를 찍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원본 자체는. 이거를 만약에 여기에 대입했으면 당연히 뭐 변화가 생겼겠지만 대입하지 않고서는 절대 어떤 변화도 안 생깁니다. 스트링은. 근데 스트링 버퍼 한번 보세요. 스트링 버퍼는 역시 여기에도 str3에다가 대입해라 뭐 이런 거 안 했죠. 이거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E를 추가시켰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출력되는 결과는 A, B, C, D, E가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 해볼까요? 테스트 해보시면 A, B, C, D, E 위에 거는 변화가 없는데 밑에 거는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스트링 버퍼의 메소드들은 그 대입을 시키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대충 한번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til 패키지로 한번 가볼까요?